네, 이번에 발표할 책은, 네, 이번에 강의할 책은 저번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부회기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 부회기원에 대해서 기존에 답을 얻고 있었던 것이 이제 경제학이라는 건데, 그 경제학이 과연 어떤 건지, 이번 시간 아마 그게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경제학은 뭐냐면, 왜 전통 경제학이 틀릴 수밖에 없냐면, 사람이 너무 논리적이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배랑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가 가격 대비해서 조금 더 당도도 높고 영양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무조건 배를 안 사고 사과만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냥 내가 연속으로 8번 새우깡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슈퍼가면 9번째 무조건 새우깡을 산다. 이게 전통 경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죠. 결국엔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틀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정을 바로 잡아가면서 이제 이 새로운 복잡계 경제학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 쓴 게 부회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간단히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였죠. 진화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옷이 우리가 어떤 옷을 딱 골라서 입잖아요. 그 옷이 되게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까지 오게 된 그런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진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렁이 예를 들면서 지렁이가 되게 대단한 환경에 맞는 설계를 가졌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속 파고 들어가면서 그 땅 속에 있는 미세한 수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딱 몸에서 나오는 흙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파동 같은 걸 딱 인지해가지고 적들이 있나 없나 보고, 이런 것들이 이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랑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기까지, 지렁이가 이런 능력을 갖기 때문에 지금 지렁이로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없던 다른 애들 어떻겠어요? 지렁이 닮은 이상한 애들. 얘에 비해서는 많이 도태되겠죠. 그쵸? 환경이 더 적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가장 적합한 물체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게 이제 진화 이론일 텐데, 옷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되게 고생해서, 예? 그래서 옷을 딱 디자인을 하고, 그 옷이,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옷이 전부 다 오는 게 아니라, 경영진, 즉 그걸 찍어낼 기업의 되게 높으신 분들, 임원진이나 경영진이 회의를 해서 이 옷이 괜찮다 하고 이제 딱 허락을 내리면, 그 옷 중에서도 또 이제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또 고르잖아요. 괜찮아. 소비자가 좋아할 옷들. 골랐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소비자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보면은 그 소비자에게 가장 잘 맞을 만한 모든 환경의 목적을 향해서 디자인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쵸? 그게 진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진화는 어떤 거냐면 기린 생각하면 돼요. 기린이 옛날에는 목이 짧은 기린이 있고 긴 기린이 있었대요. 근데 기린은 주로 기린들이 막 다니다 보니까 나무는 조금이고 기린이 많아지니까 목이 이 정도인 애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인 애들은 목이 이 정도인 기린하고 이 정도인 기린은 나뭇잎을 여기서밖에 못 먹겠죠. 목 긴 기린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하지만 높은 나뭇잎은 이 목 긴 기린만 먹잖아요. 그래서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걸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이 어떻게 변했냐면, 옛날은 물건이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 물건이 조금 생산이 됐어요. 소비자들보다 물건이 적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타깃 소비자를 맞춰가지고, 어차피 물건보다 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것들 천천히 좀 기획을 해가지고 갖겠죠, 신중하게. 그러면 이제 그래도 손님들이 살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나? 물건이 사람보다 많죠. 훨씬 많죠. 그리고 유행도 막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물건을 만드는 데까지 스피드가 점점 빨라져야겠죠. 유행도 빨리빨리 치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비 조준 발사가 아니고 준비 발사 조준이 된 거예요. 가품종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을 해서 조금씩 시작을 해서 시장에 신호가 보내는 것들 위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았어요. 목이 긴 기업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었고, 하지만 이걸 누가 교육을 시키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게 지금 저거예요. 그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죠, 되게.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그런 식으로 진화돼서 이렇게 복잡해졌다. 하지만 되게 복잡하지만 정말 능숙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지금 의자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숨도 쉬어야 되죠. 그렇죠.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적당히 눈도 깜빡거려야 되죠. 그 수많은 걸 할 때 뭐 인식을 하고 하시나요? 복잡해가 이렇게 돌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경제학에서는 안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딱 질서 정연해요 보면. 근데 이제 이후에 지금 최첨단 지금 이제 그 잘 안 맞으니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는 사실은 이렇더라. 그게 구체적으로 왜 옛날에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게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또 하는지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저희 강의가 될 텐데요. 지금은 이런데 이 얘기는 다음에 하고 요 전에 이제 왜 아니었는지 이 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시티은행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사람은 경제학을 열심히 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경제잖아요, 저게. 그래서 경제학을 잘 보면은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막 만들어 놓은 이거에 대한 답이니까. 그래서 막 공부를 했더니 절대적으로 국가는 돈을 안 갚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멕시코라는 나라 이런 데 돈을 빌려주면, 러시아나 이런 데 돈을 빌려주면 그것도 국가잖아요. 안 갚을 일 없다 이거예요. 여기는 괜찮다. 막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갚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걔네들 다 안 갚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책을 막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경제책 막 뒤져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국가는 분명히 돈을 갚는다고 써있는 거예요, 책에는. 근데 안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아니면 도대체 답은 어디 있나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어떤 건지 왜 답을 못 찾았는지 그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경제학이라는 게 이런 거에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답을 처음 이제 제기하고 했던 사람이 애덤 스미스예요. 부는 어떻게 창출되는가? 부가 돈이 아니겠죠? 돈은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걸로 교환되는 라면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게 부잖아요.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야지. 만약에 돈을 갖고 왔는데 자기는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돈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라는 거는 그런 재료들,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 같은 건데 그거는 자연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노동력을 생산하면 되겠죠. 예? 농부가 가가지고 쟁기로 밭을 이렇게 가면 보리도 나오고 쌀이 나오겠죠. 노동자가 공장 같은 거 열심히 재료 갖다가 벽돌로 짚고 한 다음에 그 안에다 기계 갖다 넣고 막 만들면은 신발도 나오고 라면도 나오겠죠. 그럼 부가 창출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예.